예, 안녕하십니까. 그, 오랜만에 기대 스터디가 다시 측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 노트를, 아까 이제 녹화 시작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노트를 조금 적은 지 시간이 좀 지났고, 그리고 지금 뭐 딴 일을 하다 와가지고, 약간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요. 5분 컷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측도론 A 그 영상이고요. 몇 번째 영상인지 안 적었네. 아무튼 측도론 첫 번째 시간으로 시그마 대수하고 가치함수의 정의에 관한 영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등장하는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어, 요약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스킵하면서 그러니까 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최너지 교수님이 위상수학이 재미없다며 측도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는 이제 루딘하고 폴란드 기준으로 뭔가 하는데 루딘이 좀 더 기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측도론을 소개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으로서 바나우 타르스키 역설이라고 부르는 되게 유명한 그 역설을 살짝 소개합니다. 그 역설 자체를 소개했다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굴을 유한개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또 똑같은 반지름을 갖는 구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리가 유도되는데 이런 이상한 일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뭐랄까 메저러블 셋이라는 것을 조금 엄격하게 아무튼 메저러블 셋이라는 걸 정의하고자 한다라는 모티베이션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와닿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정의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알제브라라는 것을 어, 정의를 하는데 나오나? 어떤 잠깐만요. 인터 표시. 엽. 아, 죄송해요. 이게 약간 포인터를 띄우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et x가 있고 그 x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 어떤 m이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m을 x에서의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x는 m 안에 있어야 되고 a가 뭐 m 안에 있으면 m의 여집합은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ai들이 m 안에 들어있으면은 AI들을 유니온한 것도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며 뭔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 그 이 시그마 알제브라의 원소를 메저러블 셋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이거 이제 처음에 정의에서 살짝 빨먹었다 다시 정의를 하시는데 메저러블 셋이라는 말에서부터 뭔가 측정 가능 집합 혹은 뭐 가측 집합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재는 적분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얘기라고 하는데 그런 암시는 있으나 뭔지는 안 와둘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리마크들을 이제 언급하고요. 뭐 앞서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관찰들을 하고요. 뭐 A 교집합 B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뭐 A하고 B가 매저러블 셋이면 A 차집합 B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일련의 리마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루딘의 첫 번째 연습 문제를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슬랙에 우리 정현석 선생님이 증명의 시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알고 봤어요. 그 시간 없어서 모르고 봤어요. 그리고 메저러블 펑션이라는 걸 또 정의를 해주시는데요. 정의를 하는데 음, 그 뭐랄까 음, 그러니까 시그마 알제브라가 있는 어떤 x라는 곳에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y로 가는 함수 f가 어, 오픈셋의 인버스가 메저러블 셋이 되면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 f를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적분하고 계속 연결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 그 measurable 펑션하고 continuous 펑션을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 그 합성한 거는 정의에 의해서 그 measurable 펑션이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음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하고 코로리 이런 게 나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measurable set를 어, 어, 들고 있는 measurable set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들고 있는 measurable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measurable 펑션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많이 쓸 것처럼 보이는 방법들을 쭉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뭐 가다 보면 이제 뭐 복소수 이쪽으로 가는 이런 것도 있고 뭐 더하기 곱하기 그 measurable 펑션끼리의 뭐 합과 곱 이런 것도 다 measurable 펑션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다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영상의 말미에는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 혹은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부르는 measurable set E를 하나 가져오면 그 E로 만든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반드시 measurable 펑션이다. 이런 거를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프로포지션으로 어, 어떤 그 컴플렉스 밸류를 갖는 펑션이 measurable 펑션이면 그 이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예, 회전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알파가 존재해가지고 이 f를 어, 절대값 f의 그 회전이라고 부르는 알파의 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정리를 증명하고 마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요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네, 노트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오늘 잠시만요. 네, 그 네, 오늘 제가 조금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좀 몇 가지 좀 불편한 점들, 그리고 좀 실제로 좀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던 것들, 이런 것 좀 위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좀 어떤 불편했던 점들을 조금 나눠보면요. 혹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시그마 알제브라의 첫 인상을 보고 느낀 건데, 그 토폴로지의 조건에서 어, 어떤 카운터블이라는 성질을 되게 살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토폴로지는 저희가 그 세 가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냥 모든 뭐 토폴로지나 아니면은 시그마 알제브라 둘 다 제가 주어진 셋은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해놓고서 그래서 일단 공집합이랑 전체가 주어져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의 조건이 그 파이나이트도 되고 카운터블도 되고 사실 언카운터블도 되는 걸로써 제가 뭐 A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해버리면은 그 어떤 인덱스가 주어져서 요게 있으면은 언카운터블하게 합집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카운터블하게 합집합을 하더라도 이제 그 오픈 셋으로서 주어지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파이나이트부터 언카운터블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은 이제 그 인터섹션이 파이나이트하게 그냥 이거를 좀 그냥 제가 어차피 다 이제 그냥 어느 정도 그 정의는 그냥 아신다는 전제하에 그냥 이렇게 적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uncountable
유니온. 그 다음에 finite intersection.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intersection. 그래서 이 조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의 그 정의를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이제 그 두 원소가 주어지는 건 매한 가지인데, 근데 여기선 이제 카운터블, 그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카운터블이 아니라 그 어떤, 어떤 그, 그러니까 컴플리먼트의 존재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그 카운터블 유니온이라고 하겠습니다. 카운터블 유니온.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실은 이거 두 개 생각해서 하면은 그 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카운터블 인터섹션도 인터섹션까지도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인상은 여기서의 이 언카운터블 유니온이 그 시그마 알제브라 갔을 때는 카운터블 유니온으로 뭔가 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위상에서의 그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 그 지금 시그마 알제브라에서는 카운터블 인터섹션으로 뭔가 조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뭔가 어떤 카운터블한 어떤 집합의 연산을 주려고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만약에 어떤 토폴로지랑 그러니까 어떤 그 파워셋의 सब셋으로서 모은 어떤 구조가 토폴로지이면서 동시에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게 가- 동시에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은 어떤 토폴로지에 있는 것 이게 어떤 식으로 뭔가 그 조건을 좀 더 추가해야 될까 스트롱하게 그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지 이 토폴로지와 시그마 알제브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파워셋의 सब셋으로 만드는 조건을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카운터블을 좀, 어, 카운터블 스페이스, 그 토폴로지의 카운터블 스페이스를 좀 봐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선생님. 예, 선생님 그 토폴로지하고 그 시그마 알제브라하고 이제 다른데 그 같아지는 조건을 따져보는 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그 토폴로지하고 시그마 알제브라의 차이를 뭐 좀 살펴본다든지 혹은 시그마 알제브라의 정의를 좀 정의에 익숙해진다든지 이런 취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두 개를 꼭 같아지게 하고 싶은 이유나 어떤 뭐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두 번째에서 사실 준비하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철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시그마 알제브라 처음 정의를 딱 보고, 토폴로지 공리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든 생각은,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X라는 스페이스에 어떤 대수적인 구조도 없잖아요. 지금 덧셈도 없고, 뭐, 벡터 스페이스도 없고, 필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논의는 애초에 सब셋이랑,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서 정의되는 뭐, 컴플리먼트랑, 그러니까 저 C랑, 그 다음에 뭐 유니온 인터섹션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공리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유니온이나 인터섹션을 이제 뭐 이 카디널리티를 바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언카운터블 유니온, 뭐 카운터블 유니온, 파이나이트 유니온 갖춰 있다 이거를 막 조합을 해가면서 저는 그냥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그마 결국 이제 메저러블이고 뭐고 다 정의하는 이유가 적분을 나중에 위해서니까 일단 저희가 그냥 그 뭐 공집합 X 다 들어있고 컴플리먼트 들어있고 언카운터블 유니언 언카운터블 인터섹션 다 그냥 갖췄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은 작동을 잘 하겠죠 전부 다 그냥 가장 강력한 조건에서 가정을 했다면 근데 굳이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차차 약화를 시키다 보니 그 시그마 알제브라에서는 유니온과 인터섹션에 그냥 카운터블만 정도만 돼도 이제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역할을 한 거고 토폴로지는 이제 유니온에 대해서는 제한을 마음껏 풀어도 이제 뭐 컨티뉴이티나 이런 걸 논의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약간 제한을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인터섹션에서는 좀 많이 풀게 되면은 막 문제가 생기니까 이만큼만 푼 게 아닐까.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공리 레벨에서 가장 이게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운 거지만 실제로는 가장 나중에 나왔을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뭐 하고 싶은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을 거고 공리를 이제 마지막에 짰을 거니까 약간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해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저는 굳이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맥락이 있다고 하셨지만 같게 보려고 하시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긴 해요. 네, 이게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좀 질문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 쪽으로 좀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도 하나만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 저는 왜 알지브라라고 했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음,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하실 때 뭐 그 시그마가 카운터블이 시그마 알지브라에서 시그마는 카운터블이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 뭐 그런갑다 하고 그 아래에 보면은 리마크에서 이제 그 파이나이트인 경우까지도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엘지브라라고 하고 어쨌든 시그마 알지브라나 알지브라 근데 얘를 왜 알지브라라고 했지? 저희가 그 대수 할 때 배웠던 알지브라랑은 어떻게 다른 놈이지? 그래서 물론 뭐 맞을 일은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막 고민을 했던 거는 얘가 알지브라가 되려면 이 셋 가지고만 하면 막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가측 함수랑 같이 뭔가를 하면 알지브라 형태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네, 그런 고민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 답이 나온 건 아니고, 예. 뭐지? 이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 메저러블 셋을 디스조인트 하게 하면, 그리고 그 메저러블 펑션의 그 각 넓이에 따라서 똑같은 그 값을 주는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얘는 뭐 더하기처럼 두 개를 합치면 더하기처럼 작동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또 곱하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왜 알제브라라고 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냥 나누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같은 좋은, 고민을 하신 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네, 너무 좋은 고민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 이름 관련해서 그냥 순간 든 생각은 아, 수학자들 이름을 참 못 짓는구나 이렇게 넘어. 근데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알제브라라는 말이 엄청 뭐랄까 요즘 말로 웅장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러네요. 그, 네, 그 뭐 영상에서도 사실은 이제 확률론 쪽에서는 저거를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안 하고 시그마 필드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어떤 대수적 구조를 확실하게 연관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은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제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나중에 아 이렇게 해야지 정의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이제 나온 그 측면에서도 이름도 뭔가 알제브라라고 붙인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좀 지어진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네, 또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됩니다. 네, 없으면은 좀 계속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왜 토폴로지랑 그러니까 시그마 알제브라랑 같아야 될 거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메저러블 펑션의 불편함에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메저러블 펑션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그 도메인을 그 시그마 알제브라로 하고 코도메인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하잖아요. 근데 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메저러블 펑션이면은 시그마 알제브라에서 시그마 알제브라로 보내주는 함수여야지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보자마자. 근데 왜 굳이 시그마 알제브라에서 시그마 알제브라로 보내지 않고 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보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상한 선입견으로서는 뭔가 뭔가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시그마 알제브라에서 시그마 알제브라로 간 다음에 이미의 그 이미의 그 저기 그 코도메인에 있는 지금 어떤 그 메저러블 셋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서 메저러블 셋신 그러니까 연속함수에서도 이제 그 공역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오픈셋을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도 오픈셋이 되는 게 연속함수의 정의잖아요. 그것처럼 메저러블 펑션도 공역에 있는 메저러블 셋을 인버스 이미지를 취했을 때 메저러블 셋이 나와야 된다라고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선입견상은 이 첫 번째가 훨씬 더 뭔가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건데 왜 굳이 토폴로지를 끼워서 토폴로지를 필요하는 걸까가 제가 느꼈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우선은 지금 뭔가 첫 번째 정의를 할 때는 뭔가 조금 더 스트롱한 조건이 있으니까 약간 우선은 토폴로지에서도 뭔가 성립을 하니까 코드메인을 토폴로지로 좀 준 게 아닐까? 그리고 뭔가 나중에 가면은 뭔가 궁극적으로는 메저러블 펑션을 시그마 알제브라에서 시그마 알제브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메저러블 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메저러블 셋이 되도록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 영상에서 정의는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받아가지고 오픈셋을 보내서 메저러블 셋으로 보내주는 게 나왔지만 만약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이면서 시그마 알제브라라면은 제가 말하는 어떤 그 저 초록색 형광펜으로 친 욕망이 가능해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그 나온 메저러블 펑션의 정의도 사실은 그렇게 맹신하고 있진 않아요. 분명히 그 코도메인이 시그마 알제브라로 아닌 이유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도록 하는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좀 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토폴로지랑 시그마 알제브라가 같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다르다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영상에서 나온 정의가 타당해지는 거겠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네, 그런 포인트를 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주장은 맨 마지막에 적은 것처럼 왜 코도메인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여야 하는가? 맥락상 뭔가 자연스럽다면은 그 시그마 알제브라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승진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좀 고민해봤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또 아예 그 수학과 출신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강의들도 한번 참고해서 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또 어떤 데서는 그 정 석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막 그 시그마 알지브라에서 시그마 알지브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그래서 근데 뭐 그냥 제 생각인데, 뭔가 이 도메인은 이제 메저러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적분의 정의상 이제 좀 이게 좀 뭔가 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코도메인은 사실 잰 넓이에다가 사실은 저 이제 메저러블 셋을 나중에 메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잰 이후에 그거를 이제 그 함수 값으로 이제 넣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코도메인에서는 메저러블 한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중간에 조금 끊기긴 한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토대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적분을 할 때 정의역 구간에서 적분 구간을 생각하는데 거기서의 어떤 그 메저러블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적분 값을 주어지는 것까지를 메저러블로서는 따지지 않고 따질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냥 네, 저는 그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그냥 되게 지금 그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 제가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그 적분했을 때의 적분 값이 반드시 실수여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적분이라는 거 자체가. 보통 적분값은 그쵸 필드에 있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어 아닌 경우를 생각할 이유가 그리고 그 제가 궁금해서 위키를 찾아봤는데 위키에는 그 이승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도메인이 그냥 메저러블 그러니까 시그마 알지브라가 있는 상태를 정의를 했네요. 메저러블 펑션을. 음, 예. 근데 저도 이쪽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굳이 한쪽을 오히려 토폴로지로 보는 게 더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지금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적분 구간의 어떤 그 사실은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구체적인 모티베이션이 하나 있잖아요. 뭐 그 실수에서 그 유리수랑 무리수로 갈라쳐가지고 그 디리클렛 펑션을 줘가지고 어떤 그 적분을 하면은 리만 적분상으로는 안 돼 버리는 그런 게 사실은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불연속적 그 구체적인 예시도 사실은 제가 그 밑에서 조금 그 준비를 해서 직접 그 가져오긴 했는데요. 아까 그 나온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걸로 조금 가져오긴 했는데요. 일단 그 여기서 제가 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굳이 코도메인까지 메저러블을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그냥 코도메인은 일단은 그 어쨌든 그 값을 받아서 정의해주는 녀석들이니까 어 그 정의형만 잘 있으면은 코도메인에서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 왜냐하면 저희가 정해주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토폴로지, 근데 왜 굳이 토폴로지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조금 더, 그 부분이 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시그마 알제브라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토폴로지일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제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코도메인을 메저러블 펑션으로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네. 일단 요 정도 의견입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됩니다. 네, 없으면은 제가 계속. 저기 혹시 선생님들 축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막 정의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약간 혹시 다들 마음속에 염두에 둔 뭔가 이제 뭐 마음의 고향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면 이상한가? 그 뭐냐? 저는 약간 통계나 확률 쪽하고 엮어서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적분을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어, 그러니까 메저러블 셋을 정의한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사실 신경 쓰고 싶은 곳은 약간 뭐 PDF나 뭐 PMF 이런 거에 적분 같기도 하고 확률이나 어떤 막 프로버빌리티 매저 막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그 매저러블 셋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을 이제 예찬 선생님이 말씀 주시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X에서 Y로 가는 그 실수에서 X축에서 Y축으로 갈 때 X축이 이제 정의구역이고 그 정의구역을 매저러블 셋으로 일반화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대신 그걸 일반화하면서 조금 더 그 강력하게 일반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도 더 좋은 성격을 줬다라고 생각이 든 건 뭐냐면 그 이 정의역에 들어가는 걸 메저러블 셋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메저러블 펑션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 정의역에 속하는 이 각 메저러블 셋들이 가중치를 다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처럼 동일한 구간의 길이를 가지면 현재 우리가 접근할 때는 0에서 1 사이도 길이가 1이고 1에서 2 사이도 길이가 1이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해왔었는데 이 메저러블 셋하고 메저러블 펑션을 도입을 하면 이 도메인의 각 구간에 그 길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고 싶은 뭐 0에서 1 사이에 있는 집합에는 뭐 2를 주고 1에서 2 사이에 있는 집합에는 5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PDF나 PMF라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같이 얘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예찬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정의만 보면 좀 약간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희가 항상 동기부여 할 때 측도의 동기부여 할 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유리수에서 뭐 0이고 무리수에서 1이고 이게 정확히 아까 카운터블 유니언에서만 얘기를 하는지가 딱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확히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목적이 매도 제로인 거는 그냥 적당히 채우고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걸로 결국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맥락이 저희가 뭐 대충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이제 약간 그래서 정확히 카운터블 유니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유리수 그냥 걔네들만큼은 채워도 상관이 없고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만약에 실제로 그럼 함수를 어떤 걸 다룰 것이냐 하면 이제 예찬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PDF나 TMF를 다룰 텐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막 PDF가 갑자기 막 유리수에서 끊기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약간 측도에 계속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건데 근데 결국 또 막 조건부 확률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려면 또 막 이 측도의 얘기들이 필요는 하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왜 굳이 칙도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만 봐서는 이거 해서 뭐 할 건데 하면 할 말이 좀 없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직은 네, 네, 네. 솔직히 유리에서 끊긴 함수도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나올 함수도 아니고 뭐 어쩔 건데 왜 하는데 라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확률 지금 이제 그 3학년이라서 학교에서 이제 확률론 듣고 있는데요. 확률론을 이제 제가 배우는 학부에서는 이제 어떤 응용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일단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순수 수학적으로 확률론 쪽으로 하면은 이 측도론으로 해버리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순수 수학에서 확률을 고려해야 되지? 라는 거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응용 쪽이라면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왜 순수 수학에서 확률이라는 걸 고려해야 될까를 아직 한번 어떤 제대로 본 게 없어서 실은 확률론이 왜 확률론을 그렇게 하고 싶은 모티베이션도 마음속에 크게는 없는 느낌이 일단은 솔직한 심정은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그 순수 수학 쪽에 어떤 수학 분야에서 순수 수학적으로 확률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떠한 네, 그런 좀 내면에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약간 이것도 주제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그냥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은 안 풀리던 문제들이 그 확률론 세팅에서 막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그냥 딱 오늘 다른 분이랑 식사하다가 그냥 나온 얘기였는데 PD가 그러니까 막 편미방을 푸는데 다른 세팅에서는 안 풀리는데 그 확률론이 있어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좀 더 이 과정이 좀 안 좋을 때도 확률론으로는 다룰 수가 있더라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저도 몰라요. 근데 순수학에서도 그런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네. 그렇군요. 음, 네, 감사합니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게 감이 너무 안 잡혀서 일단 알고 있는 게 실수, 복수도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얘네들로 좀 시그마 알제브라 일단 만들어 봐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맨 위에 적어놓은 이거는 사실은 그냥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별로 이건 이거 말고 아직은 당장은 못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거의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단은 그 파이나잇이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카운터블 유니온이랑 카운터블 인터세션으로서 뭔가 무한계를 하고 싶은 영역인데 그러면은 일단 무한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은 예시가.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희 뭐 토폴로지인지 확인할 때 뭐 사실은 뭐 x 뭐 a, b, c 해놓고 얘네들 막 따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냥 관찰하기 쉬우니까 관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걸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복소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복소수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저런 식으로 제가 해보려니까 물론 똑같이 이렇게 뭐 만들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뭐 C 해놓고서 R인 것 그리고 뭐 R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이런 거 이상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네, 그거는 만들지 못해. 시그마 알제브라는 좀 만들기가 쉽지 않다? 네, 아직은 좀, 네, 잘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아까 이제 예찬 선생님께서 그 리마크로 마지막 부분에 해주셨던 것 중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메저러블 펑션이다라는 거를 그 말씀하시는 그 리마크 프로포지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게 실수에서의 저거밖에 없어서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눠놓은 일단 저걸로라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적다가 그냥 직접 하는 게 별거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직접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직접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걸 지우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저희가 시그마 알제브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얘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니까, 제가 시그마 알제브라랑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줄 건데, 근데 아까 제가 줬던 그거를 그냥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R에서의 그 시그마 알제브라를 제가 어떤 식으로 주겠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별게 없는데 그냥 이 정도로 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그 네. 그리고 이제 0,1이라는 애에다가 이제 위상을 제가 줄 거는 그냥 파워셋 주려고 해요. 그래서 파워셋 주려고 하고 그냥 사실 몇 개 없어서 파워셋을 글씨가 너무
이렇게 해서 얘는 사실은 하우셋으로서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얘가 measurable 펑션이 되려면은 이미 오픈셋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 취한 게 measurable set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뭐 네 개긴 한데 뭐 공집합은 빼버리고 세 개만 확인하면 되니까 확인을 해보면은 그 얘의 인버스 이미지를 이제 취하면은 이렇게 취하면은 얘는 네, 여기서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은 그 같이 보시면은 그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 뭐라고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0으로 가는 애들의 모든 그 인버스 이미지를 보면은 얘는 그냥 이거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인버스 이미지를 볼 때 1인 거를 보면은 얘가 이거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집합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얘가 이거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제 하나씩 매칭이 네 진짜 별거 없는 그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다 매저러블 셋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공집합은 공집합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주면은 매저러블 펑션인 거를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세팅을 지금 제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일일이 할 수 있는 세팅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팅에서 매저러블 펑션인 거를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어떤 임의의 매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좀 확장해 가지고 R에서 이런 어떤 파이나이트한 그 시그마 알제브라가 아니라 어떤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게 무한계 인피니트 셋이고 알려진 바로는 이게 카운터블도 아니고 이 언카운터블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저는 증명은 못하는데 그 네. 뭐 이만큼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해야지 메저러블 펑션인 거를 볼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 물론 증명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실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그마 알제브라 시그마 알제브라가 겨우 저거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약간 한탄스러운 심정이 있어요. 복수수라. 네, 굳이 저런 것밖에 못 만들고 지금 더 이상 못 만들고 있을까? 좀 약간 한탄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거나 아니면 노트 공유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네, 편하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제가 자꾸,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손도 안 들고 얘기를. 네. 아까 전에 잠시만요. 이 연결이 불안정하다 떠서 잠시만요. 네. 이제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코도메인을 이제 토폴로지로 준 이유가 뭐지? 저도 그 생각 계속 해왔는데, 뭔가 좀 이제 각각의 어차피 토폴로지의 철학 자체가 결국에는 이 오픈셋 하나하나들이 오픈셋 단위에서는 적어도 얘네들이 충분히 가깝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위상하면서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픈셋이 어쨌든 간에 그 오픈셋 단위에서는 그 충분히 가까운 애들을 이렇게 딱 뭉쳐준 애들 그 덩어리들이 충분히 이제 가깝다라는 걸 이제 말해줬는데 그거를 이제 엘레멘트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하나의 원소들이 어떤 매저로 떨어지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충분히 가까운 이 덩어리에는 어디 이제 그러니까 그 매저러블 셋으로 떨어지나 이거를 보려고 했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이게 굳이 토폴로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가까우니까 원소 하나하나를 볼 게 아니라 그냥 토폴로지만 봐도 뭐 논리상으로는 좀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그 정석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냥 나름대로 좀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 어,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토폴로지도 처음에 그 나올 때 공리 주어지고 약간 이딴 이상을 어디다 쓰지 하는 이상을 막 이그젠플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도 처음 딱 공리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런 어떤 सब셋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공리를 체크해 보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결국엔 저희가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가 안에 원소들을 다 메저러블 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그 의미를 이 수학자들이 괜히 이제 측정 가능한 집합이란 말을 괜히 붙인 게 아닐 테니까, 저희가 애초에 그 컴플렉스 넘버만 가도 측정이 뭔지가 애매해지잖아요. 물론 뭐 알트로 보면 면적 정도로 생각하면 뭐 말은 되겠지만 그냥 당연히 R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럼 측정한다면 아마 길이일 거고, 이제 뜨문뜨문 떨어진 애들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인터벌 같은 거 생각하면은 약간 이런 애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그게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냥 지금 막 든 생각인데 저는 이제 막 뒤에 내용들을 막 어디서 주워드는 것만 많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카운터블 저것도 아마 유니언이랑 인터섹션도 카운터블이라는 정의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카운터블이 있어야만 저희가 극한으로 다룰 수가 있잖아요. 막 뭐라 그래 막뭐 극한으로 아무튼 쏴가지고 막 이제 저희가 했던 막 그 뭐 리미트 막 해석하기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논리들을 쓰려면은 정확히 카운터블 조건이 저래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네, 뭐 그냥 저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막 R에서 시그마 알제브라를 고려할 때 뭐 Q 무리수 R 이런 걸 넣어도 되지만, 그냥 오히려 인터벌들을 막 많이 그냥 그게 막 보레 시그마 알제브라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저는 메저러블 셋이라는 이름을 부합을 하려면 더 근데 제가 참여해서 괜히 막 약간 헛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제서 처음이라 사실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몰라서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엔 좀 약간 분위기를 좀 보면서 참여를 할게요. 네, 일단 오늘 네, 말이 좀 많았네요. 그냥 네, 이해찬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 해오시던 분 같습니다. 우리 네,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원래 평소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네, 그냥 이런 식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저 작년에 그 채널에서 그 뭐지 계산 편미방 뭐 이런 거 조금 들었었는데, 그때 막 되게 신기한 거 막 있었거든요. 그 막 뭐지 적분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게 미분을 정의한 것보다 훨씬 이제 뭐 약간 훨씬 이렇게 유연한 느낌? 그러니까 적분을 아주 막 이산적인 구조에서도 그냥 적분 빵 정의한 다음에 그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미분을 막 정의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막 뭐 그래프 이런 데서 막 미분하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척도라는 거를 적분을 정의하기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뭔가 그거랑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방금 드네요. 그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노다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승빈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까 초반부에 그 아마 용식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알제브라 아니면 혹은 뭐 시그마 필터, 시그마 알제브라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식도론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최근에 좀 나갔었는데 그때는 세마이 링이랑 링 필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필드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수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뭔가 정의 자체는 내가 생각하는 대수학이 아닌데 약간 이런 방식으로 또 정의가 되고 근데 또 제가 교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거 뭐 같은 거다 그래서 근데 제가 군 같은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집합이 있고 연산이 있고 어떤 그 연산에 의한 구조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 볼 때는 그냥 위상수학처럼 뭔가 덩어리로서 다루지 뭔가 연산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같은 거냐 좀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뭐 즉답은 얻지 못했는데 그냥 뭔가 그 뒤로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뭔가 영어로 좀 구글링도 해봤는데 뭔가 명쾌한 대답이 안 나와서 사실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그냥 논리합, 논리곱 이거 자체를 연산으로 생각하는 뭐 대수 구조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그래서 좀 전 이 부분이 되게 아직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하나 좀 여기에 미처 적지 않은 좀 불편함을 좀 하나 나눠보자면요. 그 아까 제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랑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상 보면은 그 C로 쏘자, 컴플렉스로 쏘잖아요. 컴플렉스로 쏘는 어떤 헌수들이 있잖아요. 그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네, 잠시만요. 네, 근데 왜 근데 왜 그러니까 네, 저는 아직 복수수를 왜 왜 도입해야 되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냥 별 이유는 없는데 그냥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왜 복수 아까 제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측정을 한다는 거는 뭔가 어떤 값에 실수의 어떤 그런 크기를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확률론에서의 그 모든 확률들은 0에서 0과 1 사이의 어떤 실수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냥 그럴만한데 복수수까지 근데 얼핏 어디서 주워듣기에 어디서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은데 복소 측도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복소 측도 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 당위성이 와닿지 않는 왜 고려해야 되지? 왜 신경 써야 되지? 복소수를 측도를? 왜냐면 순서 구조도 일단 없고 네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 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코멘트는 아니고 아까 예찬 선생님이 맨 처음에 그 강의 좀 정리해 주실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 메저러블 알파 펑션 있잖아요. 그거를 회전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이렇게 다 와닿지 않아서 좀 이렇게 그왜 회전이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이 중간에 너무 건너뛴 거면 예, 지금 나누던 얘기 좀 이렇게 나누고 나중에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뒷부분 쪽은 사실 그 거의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이제 제가 영상을 막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 봤는데 지금 그냥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노트를 아까 보고 그냥 생각을 하기로는 그 막 극좌표 같은 거 생각하면 그 원점에서의 거리랑 각도로 그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F의 그 절대값이랑 알파를 곱한다는 게 이제 F의 그 원점에서의 길이를 따고 그다음에 알파로 돌린다. 왜냐면 알파의 그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또 E의 아이세타가 전부 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돌려주는 효과가 딱 그 알파가 측정해주고 거기다 F의 길이를 딱 곱해주면 이제 원래 F가 복원이 되는. 그래서 그 각도를 측정하는 그 가측 함수가 이제 알파가 되는 예시로서 교수님이 아마 영상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지금 잘 좀 이해를 잘 못했고 그 혹시 뭐, 한 선생님 지금 제가 그 노트 필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네네. 예, 그걸 좀 공유 좀 해도 될까요? 아, 네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갔지? 잘못 갔네요. 잠시만요. 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2번이었나? 3번 맞는데? 제가 이쪽으로 옮겨다 놓고 저걸 공유 좀 해야 되겠네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네,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겠네요. 네, 지금 보이십니까? 아, 네, 보입니다. 네. 요쪽 부분, 아까 이제 예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거였잖아요. 근데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알파가 이제 회전이라는 게 지금 그 알파를 요게 있는 그 놈으로 만드는 절대값에다가 f하고 x2로 해서 저는 네, 좀 생각했던 거는 이 얘네들이 여기에서는 회전이라는 생각들은 잘 못했고 그냥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가지고 f가 0인 부분을 1로 메꾼 다음에 그런 함수를 좀 만들어내나 0인 부분들은 함수가 0일 때는 뭔가 좀 다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0일 때 또 함수를 이 f라는 함수를 확장을 해서 0에서 전개가 안 되는데 함수를 확장을 하는 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낸 건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었거든요. 알파라는 함수가. 근데 걔가 이제 어떻게 회전이 되는 건지가 좀 잘 안 와닿아서 일단 제가 한 번만 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교수님이 일단 이 알파라는 예시를 들어주신 거는 이제 공역이 복소수일 때 가측함수가 어떤 게 가능한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는 절대값이 1이니까 R2에서 생각하면은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f를 가져와도 이제 알파 곱하기 절대값 f가 된다는 거는 실제로 f가 어떤 R2에서 저 멀리에 있으면은 그 반지름만 재고 알파를 이용해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f의 절대값이라는 놈은 실수추가 위에만 있으니까 크기만 측정을 한 다음에 알파로 이제 돌려주면 원래 f로 가는 거죠. 절대값 f에는 이제 각도라는 정보를 지워버리고 크기만 잰 거니까 저 아래 이제 증명들 캐릭터스틱 펑션을 이용한 증명들은 사실 그냥 말만 되게 맞춘 걸 것 같고 그냥 위에 이제 알파라는 저런 매저러블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이제 그냥 명제만 놓고 봐도 충분히 각도라는 게 저는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맞게 했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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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F가 뭐죠? 그러니까 F가 메저러블 펑션인 거 말고 F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함수인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알파랑 F 둘 다 X에서 오는 함수니까 실제로는 어떤 포인트에서 측정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냥 복소수 값이라고 생각해도 사실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파도 그냥 사실 그러니까 복소수에다가 찍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그냥 실수값 하나 모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스칼라 그러니까 함수라고 써 있는 그냥 스칼라나 마찬가지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철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F라는 값을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F가 취하는 함수 값을 생각해 보면 복소수 값으로서 그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하고 그리고 요 그 동경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요 각 x가 이루는 각이 있을 건데 지금 저기 지금 필기해 주신 거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f 이퀄 알파 곱하기 절대값 f 요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절대값 f를 양변에 나눠져 버리면 알파 이퀄 그 절대값 f 분의 f가 될 건데 그럼 그 식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크기끼리 다 약분돼 버리고 그러니까 r 곱하기 2의 i 세타로 임의의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r 곱하기 2의 i 세타에서 r 부분이 캔슬되고 2의 i 세타만 남은 것이 알파의 정체니까 그래서 알파를 회전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가능한 주신 거죠. 것처럼 어떤 함수 f들을 그 단위원 위에 그 복소평면에서 단위원 위에 올려놓는 개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올려놓을 때 근데 이제 f가 0인 부분은 f가 0일 때는 함수값이 0일 때는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걔는 강제로 1로 맞춰가지고 예, x에서 시로 갈 때 0으로 가는 놈들을 다 2로 잡아서 강제로 맞춰가지고 단위원 위에 올려놓겠다. 여기까지는 딱 이해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회전 부분은 저도 좀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 선생님께서 요 캐릭터리스트 이거 메저러블이냐 요거를 이제 요 어디냐 예. 아까 x가 r일 때 증명을 하시는 그런 개념이었던 건가요? 아닌가요? 그냥 아, r을 아, 저는 저, 이제 네.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만 해놨었는데 다 풀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이 R에 여러 가지 오픈들을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요 1인점하고 0인점을 포함 안 하는 오픈 셋들은 다 그 R 위에서 잡아도 X에서는 공집합으로 갈 거고, 네. 그리고 요 1을 포함하는 놈들은 잡아주면, 2로 가고, 0을 포함하는 놈들을 잡아주면 2의 여접합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그 뭐야 R에서의 오픈셋을 E에서 그 뭐야 X에서의 메저러블 셋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메저러블 그 펑션이 되겠구나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써보진 아,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네, 제가 약간, 네, 원했던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는 이제 훨씬 더 간단하게 X를 R로 보고, 그리고 코드메인을 그냥 0,1 셋으로 봤는데, 0이랑 1만 있는 셋으로 봤는데, 네, 이게 훨씬 일반적인, 관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어, 저는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 노트를 그냥 일단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이제 음식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질문해 주셨던 그 포인트션요? 에서 그, 어, 자- 자- 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F가
x에서 컴플렉스로 가는 메저러블 펑션이고 펑션이면은 그러면은 존재 그 어떤 알파라는 x에서 c로 가는 이게 존재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f가 그 알파 f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질문이 좀 뜬금없긴 한데 왜 이렇게 건가요? 이거의 존재성을 왜 질문이 너무 무턱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왜? 방금 말씀 주시면서 생각을 해본 건 이런 식이면 복수평면에서 원점을 지나서 그 단위원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딱 그리면 지금요? 걔가 그 이큐블런스 클래스가 될 것 같아요. 단위원을 뭐 편의상 그냥 여기 i 마이너스 i 뭐 이런 식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점을 네, 지나면서 네, 직선을 하나 그리면 네. 네, 그 부분은 전부 다 똑같은 단위원 위에 올라갈 테니까 이 펑션에 의해서 그러면 이 쿼션트 같은 어떤 게 단위원에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직선에 있는 함수값들이요. 직선에 있는 함수 값들이요? 예, 직선에 있는 것들이 z라고 하면 z 나누기 z를 해주면 걔네들이 전부 다 그 동일한 그 뚫는 거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단위원 위에 동일한 지점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요? 지금 지금 제가 그 말씀해 주신 거를 그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요. 예, 그 이- 만약에 네. 어디냐? 여기 지금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단위원하고 만나는 점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가 뭐 3분의 2라고 만약에 그 좌표를 하나 아무거나 좀 그려주시면 뭐, 3분의 2라는 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단위원일 테니까 만약에 저게 이제 딱 45도여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루트 2분의 1인 점이면 네, 네. 그런 식으로 예,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네네. 거기에서 이제 몇 배가 되는 놈들이더라도 저 알파 펑션에 의해서 직선이 있는 놈들이 네. 직선 이거,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알파 펑션에 의해서 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로 다 변경될 거잖아요. 0점 원점 제외하고. 여기서 어떤 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좌표가 네. 2분의 1 하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i. 루트, 네, 네. 그렇게, 네, 예, 잠시만요. 루트 2분, 아니요, 거기는, 그거고, 예, 그거보다 이제, 루트 2배를 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i인 점이 또 있잖아요. 어, 걔네들을 노멀라이즈 해주면 다시 루트 2분의 1, 이 단위원 위에 올라올 테니까, 네. 예, 그래서 각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좌표평면상의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이 직선 위, 단위원 위에 만난 점하고 다 동일시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아,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요로 간다, 이런, 예, 예, 예. 자기 자신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아, 그,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예, 예.
그 Z 절대값, 그 Z 나누기 Z 절대값을 해주면, 예, 예. 그러면 걔는 다 항상 그 크기가 1이 될 테니까, 예, 세타는 다 같고, 음, 예. 그런 비슷한 집들을 또 알파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까 그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좀 들어서 예, 얘기해봤습니다. 아, 어디다 쓰시냐고 하시길래. 그러면 요 복소편면 전체가 예, 요 단위원으로 쿼션트 시키죠. 이 직선이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될 거고 릴레이션을 그렇게 주면 예, 그러면은 복소편면 전체를 그걸로 단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 복소평면을 파티션하면은 단위원이 나와버리는. 네, 0점 빼고 이렇게 네. 해서 보죠. 네, 네. 아,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굳이 그렇게 되면은 이 알파, 네, 네. 그냥 그 지나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음, 네. 네. 그 알파에 들어가 있는 파이라는 펑션이 딱 그 펑션이니까 파이요? 예, 강의하실 때 알파는 뭐야 f 더하기 캐릭터리스틱 펑션에다가 파이라는 펑션을 합성한 건데 파이라는 펑션은 예 영을 제한 C에서 복소소 C로 가는데 Z를 Z 나누기 Z의 절대값으로 보내는 펑션을 파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모르는 부분 같습니다. 네. 공부를 더 하고, 네.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음, 네. 혹시 또 말씀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도 됩니다. 네. 없으면은 오늘 녹화를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녹화는 그냥 좀 일찍 맞춰도 상관없지 않은데. 네. 네.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